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한승민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얼마나 열심히 사셨습니까? 우리 모두 꽤나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학생 때는 하기 싫은 공부를 억지로 하고 사회에 나와서는 뒤처지지 않으려고 진짜 많이 애를 쓴단 말이에요. 아마 오늘도 크고 작은 불안, 괴로움과 싸우면서 막 퇴사하고 싶다는 생각을 꾹 누르고 하루를 잘 버텨내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진료실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제게 묻는 질문은 이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애써서 살고 있음에도 어째서 행복한 기분이 들지 않는 걸까요? 한번 같이 생각해 볼게요. 정신과 의사인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삶을 모으는 역할이에요. 제가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모으며 알게 된 것은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하지만 많은 경우 행복을 직접 추구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내가 이번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될 텐데, 남들보다 못 살면 무시당하지 않을까? 내가 지금 이걸 선택하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즉, 삶의 방향이 행복을 추구하고 기쁨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안, 결핍, 후회, 두려움을 피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고요?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과 불행을 줄이려는 것은 엄연히 다른 일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방식, 행복을 추구하고 기쁨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 불안과 두려움을 피하려고 살다 보면요,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불행을 피한 뒤에 혹시나 남아있으면 좋은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오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행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조차 묻지 않게 되지요. 불행을 피하는데 성공했는지, 뒤처지지 않았는지, 문제없이 버티고 있는지만을 점검하며 하루를 보내게 되지요. 이러한 삶에 익숙해지면서 계속 시간이 지나다 보면 행복은 삶의 중심에서 조금씩 밀려나고 늘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이것만 끝내놓고 여유 있으면 그때 생각해야 하는 이 저 멀리 밀린 잊어버린 질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문득 궁금해지는 것은 이런 거예요.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불행을 피하려고 한다? 만약에 그렇다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다들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자, 이 이야기도 조금 파고 들어볼게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데니얼 카너먼의 이 손실 회피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무엇인가를 얻을 때의 기쁨보다 같은 크기의 것을 잃을 때 느끼는 고통을 약 2배 정도 더 크게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즉, 내가 공짜로 10만 원을 벌었을 때 얻는 기쁨보다 실수로 10만 원을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고통이 2배나 크게 느껴진다는 말이에요. 또한 진화심리학에서 이러한 인간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생명체에게 있어서 이 하루치 식량 손실은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 거지요. 굶어 죽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하루치 식량을 내가 추가로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이 자체가 수명을 하루 더 연장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즉,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이 생물들에게 있어서 생존의 위협을 기회보다 더 시급하게 여기는 이 유기체는 생존하고 번식할 가능성이 결국 더 높겠죠. 이게 오랜 시간 누적되면서 위험을 회피하는 것을 더 크고 중요하게 여기는 공통적인 특징을 보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론들에 따르면 인간은 행복을 얻는 것보다 불행을 피하는데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쓰는데 익숙한 존재라고 하는 게 오히려 당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향해 가는 선택이 아니라 불행을 피하기 위한 선택에 집중하는 우리 자신을 그저 비난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행복을 추구하세요.
행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런 외침이 갑자기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은 우리 그리고 구독자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개인의 문제, 생물학적인 어떤 특징 이런 탓만 할 수도 없습니다. 최근 사회적 구조의 문제도 우리가 행복에서 멀어지는데 한 몫을 정말 크게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사회는 실패에 대해서 너무나 엄격하지요. 좋은 대학에 가지 못했다고 인생이 끝난 것처럼 좌절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에 취업하지 못했다고 주눅 들어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준비하던 시험에 그리고 혹은 취업에 떨어지면 명절 때도 모임 잘 안 나가죠. 그리고 친구들이 모이는데도 좀 피하고, 실은 그렇잖아요. 이 실패 비용이 너무나 큰 우리의 사회 구조상 도전보다는 회피가 합리적인 선택이 되어버린 것만 같아요. 뭔가를 잘 해보기 위해서 어떤 도전을 할까? 이것보다 어떤 실패를 안 해야 눈치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실은 너무 팽배해져 버린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행복을 위해서는 이 책을 읽어야 합니다.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세요 하는 책들이나 주장들이 참 많아요. 개인에게 문제를 돌리고 이 어떤 책임을 전가시키는 듯한 좀 부담되고 약간 자기 반성을 하게 만드는 주장들이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하지만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있듯이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는 데만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행복해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 갇히고 막연한 행복이라는 이 개념 추구에 너무 오랫동안 애써온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것은 우리의 애씀과 노력의 방향이 행복을 향해 있기보다는 불행을 피하는 데 맞춰져 있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어요. 불행하지 않다는 상태와 행복하다는 상태는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큰 불행이 없다고 해서 삶이 저절로 만족스러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뒤처지지 않았다고 해서 마음이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우리는 불행을 피하는 데에는 매우 성실했고 행복을 묻는 데에는 놀랄 만큼 인색했죠. 행복은 늘 나중 문제였고 시간이 남으면 나중에 생각해 볼 이 사치스러운 질문처럼 다뤄왔어요. 그렇게나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에요. 제가 앞으로 제 채널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내 삶에서 더 챙기고 생각해야 할 부분들,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종종 나눠보려고 해요. 저는 행복이 어떤 특별한 결론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기준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무엇을 더 가져야 하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에 계속 흔들리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데서 행복함이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의 대단한 비결과 해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어떤 기준과 선택을 하나씩 다시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행복에 관심 있으신 분들, 행복할 준비가 되신 분들은 제 채널 구독하셔서 같이 생각하고 대화를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 많이 구독해 주시면 저도 힘이 나고 행복도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구독 많이 부탁드릴게요. 기분 좋은 일이 더 많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